자,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통예술 보건 및 재현 사업의 학술대회입니다. 이게 무진장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 경쟁률을 뚫고 무형문화연구원에서 응모한 이 사업 자체는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응모를 하였고, 거기에 무형문화연구원에서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의 속강문화복원, 이 땅설법을 중국에서는 속강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래서 땅설법을 위한 학술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안정사 땅설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오늘은 우리가 공연예술 쪽으로 좀 초점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학자들 하고 하는 학술대회는 뭔 말인지 모를 말만 떠들고 막 졸려 죽겠고 뭐 이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도분들과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이 현장에 있는 전승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너무 요즘은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요 전승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사업의 책임 연구를 맡고 있는 윤동한 전북대 연구교수로부터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윤동환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사회자 선생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책임 연구를 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삼척 사람입니다. 예, 예.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삼척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구 책임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게 땅설법인데, 실상 저희가 뭐 학자들이 암만 알아봤자 실제로 여기 계신 스님하고 여기 계신 신도분들보다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술 땅설법이라고 했지만 이 땅설법만큼 재밌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거보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대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해 안 되시는 것도 있고 하면 중간중간 아무 때나 그거는 아닙니다. 내지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대담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비하게 지연을 끊어서 삼척으로 호적을 파야지 이거. 삼척 사람 아니어서 이거 서럽다니까. 자, 다음은 주인 없는 공사가 없죠, 그죠? 우리 안정사를 대표해서 우리 이병학 신도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또.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안정사의 땅설법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신 교수님과 박사님 정말 고맙다고 저 혼자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정사 신도분들 모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맙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더불어 처음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교수님과 또 박사님들께서도 진정한 저희들의 땅설법을 보존을 위해서 여러모로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도 30년의 저 자신이 노지님께서 창설 스님께서 그때까지도 우리는 지금까지 좀 배워왔습니다만은 이 땅설법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정말 오늘로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상당히 이 안정사 사찰에 의해서 국가로 상대로서 38 도로가 나기 때문에 14~15년간의 우리 신도분들이나 스님 참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울고 불고 이 안정사를 지켜왔습니다. 모두가 교수님, 박사님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을 위하여는 보다 또 교수님과 박사님들의 앞으로의 건승을 위해서 이 땅설법이 영원히 잘 건승하기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시부회장님 어젯밤부터 준비를 하셨나? 아까 전화하신 것 같은데 금세 준비하셨네 또. 아, 그러시구나. 야, 몰라뵀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우리 4명이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각자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분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 땅설법이 어떻게 전승을 하면 발전이 좀 더 되려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줄 거고요. 3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법주 스님이 다열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가끔씩 우리 신도님들에게 제가 뭔가 말을 시킬 때 노래도 한 자락 하시고 이렇게 하실 테니까 그때 하시고,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주제 발표 땅설법의 공연예술적 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네, 바로 접니다. 자, 제가 발표할 거는 안정사 땅설법의 공연예술 양상가 창작 연희로의 활력무색인데요.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요 안에 땅설법의 공연예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국에 살아서 대왕님 400개의 오실 터에 어떠하신 인연으로 기가 막힌데 동쪽으로 7걸음 걸어가고 서쪽으로 7걸음 걷고 남으로 7걸음 북으로 7걸음 걸어가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또 이제 있겠지. 그래 놓고 나가지고 이렇게 눈은 있어야 되겠다, 그지? 이래가고 석가열애가 거슬법하는 방대에 이분의 신랑 남편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이분이 저 멀리 늑대 소리는 소리대를 울울 개골 강아지 볼볼 불미야 어제도 불미나 뛰어봐라. 아유 배야. 네, 대왕마마 알을 듣자 하니 대왕마마의 상투를 잡으면은 쉽게 수산을 한다고 하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석가열애가 법별을 보고 어째 토지를 하는구나. 투지를 하는구나. 하나니가 그 모습 보고 통상적으로 시진, 문진, 문진, 맥진을 다 한 다음에 처방을 내린다네. 내가 자네를 망진하여 보니 자네는 그런 거리가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신이 허하고 자네는 불알이가 시원찮아 자식을 보기가 어렵겠네. 아이고 수상이 제가 자식 없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최성왕입니다. 최성왕님은 어떤 분이시오? 나는야 제수님의 외동딸로서 그렇죠. 방안의 시조 어미입니다. 오래다. 아이고 시끄럽겠네. 2월 6일생 숫자 뽑읍시다. 흔들어야 되는데 저 팔이 앞에 대고 뭐요? 뭐요? 축생 빨갛지 잡수 빨리 질러야 돼요 소리는. 일단 넣어야 돼요. 자 다시 그 앞에 같이 못 이게 앉으세요. 삼척시 도계에 앉기로 살관의 살령예가 피로다 은혜께서 오시는 길에 차공양물을 올립시다. 가티로다 산에 지는 해가 지고야 싶어지며
날 버리고 가시는 이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새벽별 찬바람이 부지가 벌러던 날 소연데 경이 얼마나 좋아서 시고 못 같은 연락선을 타나요 시고 이 다월 큰 학생의 장문부 이 다월 백학조는 짝을 지어 이 다월 이리로 날아서 저리로 가고 이 다월 저리로 날아서 이리로 오네 네, 이게 제가 3년 다니면서 찍은 건데 아직 못 본 것이 이거 두세 배는 남은 것 같은데 어떡하나 신도님들이 건강하셔서 네, 계속해서 좀 보여줄 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설법이 어떤 공연들이 있는가 정리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설법이 왜 중요한가, 이 두 가지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하기 전에 전제는 땅설법은 공연되었을 때, 이렇게 연행을 되었을 때 땅설법이지, 이렇게 책으로 받아 적어 놓은 책만 가지고는 이게 땅설법이 될 수 없다. 중국에는 땅설법과 같은 강창이 있는데, 이 책은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도남석굴이라는 곳에 엄청나게 나왔대. 그런데 책만 있지 이 설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국학자들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놀래는 게 이거예요. 책은 있는데 설법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설법을 딱 봤을 때는 판소리처럼 창가 안일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보시오시 안 되겠지 노래는. 창하고 요거에 대한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봤더니 연극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어찌됐든 땅설법이 이렇게 신도님들이 계셔가지고 활동해서 이렇게 시연이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땅설법이지, 어르신들 다 돌아가 보시고 책만 딱 남았을 때는 이미 땅설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어떻게나 건강들 하시고 어찌될지 모르지만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후세에 이런 소중한 문화를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 아직 건강하니까 앞으로 한 50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자, 공연예술 양상인데요. 표가 이제 8쪽에 있어요. 8쪽이고 TV에도 보일 거고, 제가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이 글은 제 이름으로 썼지만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다여스님하고 같이 공저한 거나 마찬가지죠.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제가 정리를 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안정사의 공연예술은 낮과 밤이 다르고, 낮에는 그림 보고 하는 것이고 저녁 때는 그림자, 영등 공연 뭐 이런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만석중 득도기가 그림자로만 하니까 만석중 득도기만 그림자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낮에 하면은 다 변상도, 그러니까 만석중도 변상도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도, 다른 레퍼토리들도 저녁에 인형을 깎아서 그림자로 비치면 하는 거고, 이건 시각일 뿐인 것이지 뭐 그런 차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인형극도 있고 가면극도 있고 연극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민속들이 삽입되고, 이 민속활용은 신중신 일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신중신 일대기를 다 못 봐서 요거 보면은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중신 일대기의 만석중 득도기는 또 그림자 형태로 들어가니까 요 삽입 공연 안에 그림자 극을 넣어도,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서는 연행 방식으로서 그림자 공연이지만 이렇게 삽입된 공연으로서도 그림자 극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땅설법을 하면은 이렇게 법주가 설법을 하다가 전문가에게 또 감각을 맡겨요. 우리 다효스님이 한 말씀 거들어 주시죠. 뭔가 빠져먹은 것이 있는가? 보이나 이게 예, 이쪽으로 와서 마이크를 좀 한번. 예. 그것도 얼굴 내밀
간강이라고요. 간강. 네, 저 간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은 2018년도에 이제 10월 27일에 처음이어서 이제 서울에서 교수님들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서울에서 제가 홍유식 교수님이랑 한상길 교수, 효탄 선생님이랑 만났는데 효탄 선생님이 소개해서 그때 이제 땅설읍을 이제 삼양놀이인 줄 알고 소개를 하길래 제가 영상을 처음 보고 이건 땅설법이지 아니다 내가. 삼양은 난 못 봐 모르는데 땅설법은 아니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묻는 거 이거 실은 암송을 한 1년 동안 암송할 분량이다 했더니 너무 많은 저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한대요. 그럼 나보고 선생님 조금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하면 된다 할까 이러니까 한 보름 더 선생님 많다는 거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본전 이제 오송하고 별전이 이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또 오셔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대강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별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넓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는 불교 모든 경전이 있잖아요. 그게 석가모니 뜻에서 우리는 다 해야 되고 능계든 금강경이든 모든 경전을 이야기, 놀이 이렇게 설법을 다 풀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그 현우경이라든가 이제 뭐 배규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읽기만 하는데 현우경 같은 게 이게 싹 이제 연극입니다. 그림자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이거 해봐야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들이 먹고 이것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맨날 먹고 이것만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야 이제 싹 정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책 많이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 박수 잘 뽑았습니다. 우리 스님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말하려다가 멈칫멈칫해요. 이거 했다가는 내가 다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보여주겠나 싶어서 자꾸 빼려고 이렇게 안 말았으면 하시는데 또 이제 안 말하시다가도 또 전화가 와요. 아유 그거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배운 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기록을 안 해놓고 나중에 새롭게 하면은 사람들이 창작했다고 또 이제 말을 듣잖아요. 이번에 십지설법 하니까 또 그거는 왜 지난번 안 해놓고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줄구고 늘리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창작한다 오해를 하시니까 일단 기록은 온전히 남겨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설명, 일변적인 설명들을 다 이제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요거 다 설명을 일일이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책을 좀 참조를 하시고 읽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하는데 이 전통이 한문으로 전할 전자의 통할 통자인데 요즘 정통 치고 전해질 뿐 통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 전해지지만 쓰질 않잖아요. 써야 전통인데 그죠? 민요도 알고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 부르자고 트로트만 부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전통이라고 불렀을 때 옛날 거는 맞는데 오늘날 써먹을 수 있는 게 별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땅설법은 전해져서 지금도 여전히 신앙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게 소문이 나면 여러 이제 전통 연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건 정말 살아있는 전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문화재법이 전반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영향을 입어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단히 아름답고 뭐 오래되고 이런 것을 여겼는데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 뭔 말인가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둠으로 같이 전승하는 것, 이렇게 법조스님 혼자서 이렇게 노래하고 떠들고 공연 예술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문화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설법의 가장 매력이 이제 신도님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법조스님 부분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도님이 어울려서 같이 전승한다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문화, 그게 영어로 리빙 헤리티지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문화라는 거죠. 여전히 믿으시니까 요러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돈 주고 요거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이거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통, 문화 다양성에 기여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또 한편으로는 다효선님께서는 요 우리 땅설법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배워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세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충분히 여기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정사 땅설법에 이런 것이 있어서 배워왔다. 정정하게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걔네들이 뺏어가가지고 원래부터 우리 절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기치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안정사에서 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와드릴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다른 공연하는 전통 연희를 하시는 분들에게 소스를 주면 이건 대단히 우수한 문화예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보니까 제가 한 5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놓고 그림을 이렇게 공유하는 건 전 세계적이거든요. 그림을 놓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거 공연으로 활용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하는 건 대단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재담극에 있을 때 팔도 유람대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팔도 유람대목은 이제 신중신도 그렇고 성주신도 그렇고 신중신이 가장 맞죠. 이제 신중이 소원해가지고 신중신이 돼가지고 이제 팔도 유람 가면서 삼척에 이제 산매기도 보고 저 개경 가서 팔관에니 뭐니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팔도에서 하고 있는 민속화를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그래서 요런 팔도 유람의 서사를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활도구. 이 안정사 이 인연극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너무 소박하고 원초적으로 우리의 한국의 연극이 이렇게 출발했지 언제부터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썼을까 싶어서 이런 생활도구로 활용한 생활도구를 썼을 때 대단히 멋져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연희하는 이들에게 제발 세련된 것보다 오히려 투박하고 있는 것이 더 전통스러운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을 좀 가져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텍스트의 확장성, 세금. 이 다효스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목주는 세금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거. 세금의 어원은 우리 윤동환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윤동환 선생님 세금의 의미가 뭡니까? 보통 이렇게 그 스님이 그 말씀하시는 세금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가 삼척에서 세금질 뭐 이런 말 하죠. 예. 그거는 보통 이제 소가 대내김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떠한 그 노래 또는 말 이것들을 저기 그 덧붙이고 그리고 더 이렇게 그 추가하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세금 넣는 거 다 아시네. 네네네네. 네. 먼저 말씀하실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동해안 무당이나 이쪽 같은 경우도 은어식으로 그 세금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삼척 발음 혀를 뭐라 그럽니까? 네, 그 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투리하고 그 자기네들끼리 쓰는 은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통 세금질한다 하면 거기에 말을 잘하는 뭐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세금은 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세금질 이거 우리 이따가 대담할 때 하기로 했는데 나온 김에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효님 앉았다 일어났다 오늘 카메라 때문에 이왕이면 전국에 방송 나가야 되니까. 됐습니다. 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색임질 있잖아요. 그 색임질은 뭐냐 아까 되새김 그렇죠. 다시 곱씹는다 이런 의미에 반면에 세금 넣는단 말은 여기 이제 우리 오늘 저기 지역구 의원님도 오셨는데 그 말 다 아시는 것처럼 사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메꾸는 걸 보고 이제 세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하다못해 효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에 관한 이야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부모은진경이나 경제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그게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와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락구 태정인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는 그냥 사라스 대왕이 이제 광희성인을 만나러 그냥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때 세금을 넣는 건 뭐냐면은 사라스 대왕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불을 챙겨난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만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완벽하게 만들고 참석 대중들이 공감하고 이해를 잘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세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아마 스님 말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삽입을 하고 땜빵을 하고 뭔가 부각시키는 것을 세금이라고 하는 용어여서 그 용어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공연 예술로 중요한 게 정해져 있는 대본 말고 즉흥적인 애들립 또는 준비되어 있는 애들립이 상당히 극을 재밌게 만든다라고 하는 공연 예술의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요즘 연희하시는 분들이 좀 적절히 응용을 하면 더욱더 재미난 공연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땅설법이 결국은 신도분들을 위해서 땅설법이 태어났기 때문에 신도들을 어떻게 주체로 만드느냐 이렇게 듣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노래도 시키고 이렇게 참석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 이건 정말 되게 좋은 공연의 방식이거든요. 요즘 이제 연극을 하더라도 관객과의 소통을 대단히 중요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객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너는 무슨 역할이니까 자 이것만 해 뭐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땅설법은 이미 이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능력이 없으면 이게 정말 그야말로 대본 읊는 것밖에 안 되겠지 나중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전통 연희하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땅설법이 다른 전통 연희계에도 상당히 소중한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요 사진 보시면 이게 EJ 부인 만원 연기를 보고 간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 애들 뭐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원전을 꼭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사 위재임 부인 만원 연기 땅설법에 갔더니 베개 가지고 하더라. 너희 집에서 베개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베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1,000 하나씩 딱 둬서 그리고 싶은 자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싶은 거 그려가지고 2년극을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서 안정사 땅설법을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바지를 하는 게 교육으로도 공연으로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땅설법이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허용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허용호 선생님이나 저나 뭐 여기 앉으신 분들 불교 불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니 불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걸 연구를 하느냐고. 그것은 불자가 아니어도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인에게 보편타당하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불교 방송에서 그 말을 빼먹고 왔어. 한마디 해야 되는데. 불자도 아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교계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네, 그러겠습니다. 자, 허용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막 소개받은 허용호입니다. 저 역시 개그는 아니지만은 어느새 한 3년 정도 여러 신도님들 많이 만나서 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해진 의례를 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정사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저희들 학계에서는 김영근 선생을 연예계는 유재석 또는 한강 이북에는 유재석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의 학계는 김영근 그럴 정도로 이제 워낙 말도 유창하고 쇼맨십도 있고 재미있게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그 밑에 TV를 보시면은 아시겠죠? 예. 그 안정사 땅설법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뭐 놀이, 연극 중에서 인연극하고 그림자극에 대한 겁니다.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이걸 안정사 이외에 다른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의 인연극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안정사 땅설법에서 벌어지는 이 인형극과 그림자극이 얼마만큼만 가치가 있는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5가지 인형극과 그림자극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인형극과 그림자극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남사당패의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여기 보면 무대가 굉장히 높죠. 이게 뭐냐면은 공중무대라 그래서 다락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위에서 지금 이 밑에 여기에 조종사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도 서산에 있는 해미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서산 박첨지 놀이입니다. 인형극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거는 충청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발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검정색 그 막이 있죠. 이 뒤에서 이따 보시겠지만 뒤에서 조종사가 발에다가 지금 이게 발에다 탈을 씌운 겁니다. 발에다 탈을 씌우고 손으로는 인형의 팔을 이렇게 조종하는 일종의 발을 이용한 인형극입니다. 이거 역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역시 발을 이용한 인형극인데요. 완도 옆에 있는 생일도라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뒤에서 숨어서 발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 발광대 놀이입니다. 그리고 하나 만석중 놀이라고 알려진 그림자극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는 인형극 그림자극은 다 합해봐야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전통이 일본만 하더라도 중국만 하더라도 인형극 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달랑 5개밖에 안 되는가,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인형과 관련된 전통이 너무 빈곤하지 않은가, 뭐 그런 문제의식들을 학자들은 많이 느꼈습니다. 저 역시 지금보다 젊었을 때 한 30년 전에 25년 전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형극 전통은 결코 빈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전국에 인형이 등장하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형극이 아니라 마을 굿을 하거나 마을 제사를 지낼 때 허제비 알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러 다녔고 그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라도에서 마을 굿에서 행해지는 이 허수아비, 토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 충청도에서 벌어지는 잡귀를 쫓아내는 그 대장군의 모습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귀를 쫓아내는 허제비죠. 이거는 충청도에서 허제비를 만들어서, 이건 총각귀신하고 처녀귀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것이 충청도인데, 이건 농악을 할 때 제머리 맞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이 맞박을 자기 손으로 친다고 해서 제머리 맞박이라고 불리는 인형을 만들어서 농악 칠 때 따라다니게끔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인형극 이렇게 많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인형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사 때 등장하는 허제비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주장을 했어도 다소 아쉬운 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사 땅성법을 3년 전에 한번 보고 다이어스님이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런 거 많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다이어스님이 아까 김양국 선생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한 번에 다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처음에 만석중 득도기만 얘기해서 그림자극이 하나 있구나 하다가 갑자기 위재희 부인 얘기를 해서 일반 인형극도 있네. 그러다가 활인 선생 발인형도 있네. 그러다가 또 요번에는 그 미란다 왕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다나 태자 얘기를 또 하셔서 제가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썼다가
나타나서 아 이거 또 고쳐야겠다. 뭐 5개 있다고 그랬다가 아니다 6개네. 7개네. 이건 또 짬뽕이 돼 있네. 그래갖고 한 2편을 지금 다 써놓고 대기 중에 있는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고 혹시 그 밑에다가 혹시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후에 고치겠다. 뭐 그런 식입니다. 해서 뭐 그 얘기입니다. 적지 않은 인형극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인형극 전통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안정사에는 인형극이 많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 다 있죠. 뭐 말씀 제가 구태 안 드려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의 인형극이 있는가 하면은 그림자극이 있고 발로 연결돼서 조종하는 발인형극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형극 유형이 안정사라는 한 지역, 한 공간에서 다 전승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인형극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개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인형을 주변의 생활도구를 이용해서 만들고 손으로 보통 조종을 합니다. 아니면 손으로, 그러니까 줄로 연결시켜서 조종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손으로 보통 조종을 하는데 뭐 위제이 부인 만원 연기나 그 다음에 칠처징심, 그 다음에 부모운증경 같은 경우, 그 다음 미란다 왕몽경 제1장 이거는 따끈따끈하게 지난번 성주대제 때 저 스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 이런 것도 또 있구나 이거 한번 또 봐야 될 텐데 해서 대체적으로 인형극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 인형극입니다. 뭐 유명한 이미 저희들 사이에 유명한 그 만석중 죽도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태자 수다나경에서 수다나 태자의 보시 이야기를 보통 그림 변상도를 통해서 하는데 다효스님께서 이거 역시 그림자극으로 하면은 감동이 남다르다 말씀을 하셔서 나도 한번 그 감동 느껴보고 싶다 언젠가는 해서 뭐 이런 식의 그림자 인형극이 또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아까 일반적인 인형극이 입체적이라면은 그림자 인형극에 쓰이는 그 종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쓰인 인형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인형극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이용해서 인형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해서 그 안정사에서는 주로 이제 배틀과 연결된 그 장치를 이용해서 이 활인 선생을 조종을 합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종사가 발로 인형을 조종하고 입으로는 노래하고 대사도 하고 손으로는 장구를 치는 이른바 세 가지를 다 해버리는 그런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문답을 그러니까 대사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또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정사에서는 발인형극, 그림자 인형극, 일반 인형극이 다 존재를 하는데 이걸 보다 많이 존재한다. 그 다음 이것도 존재하고 저것도 존재하고 요것도 존재한다. 라는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유일의 그림자극이라고 알려진 만석중 놀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아니면 학계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된 바에 따르면 만석중은 일반적으로 발가벗고 등장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실제 만석중 놀이에서도 이 왼쪽 보면은 이렇게 옷 하나도 안 입고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정사에서의 만석중은 엄밀히 얘기해서 둘이죠. 하나는 이 밖에 나와 있는 만석중 하나랑 하나는 이 뒤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 득도하기까지 과정을 그려주는 그림자 인형으로서의 만석중 둘인데 밖에 나와 있는 만석중 같은 경우 이렇게 발가벗지 않고 송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송락을 썼다는 얘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석중 놀이는 발가벗었는데 안정사의 만석중은 발가벗지 않았다. 속락 쓰고 옷을 다 입고 있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석중 놀이는 한 번도 우리 눈앞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막으로 그림자로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거 뒤편의 모습인데요. 하고 이게 만석중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연행 공연 내내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림자로서도 보여지지만은 이렇게 옆에 공연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만석중은 항상 대기 있습니다. 쌀 위에 뒤에는 그 뭐죠, 금강명경의 뭐 불복장처럼 금강명경을 지게 뒤에다가 놓고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석중 놀이는 무언극입니다. 하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게끔 하는, 뭐 이렇게 십장생이 나오기도 하고 잉어와 용이 서로 여의주를 갖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게 만석중 놀이라면은, 이 만석중 득도기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노래하고 춤추고 신명나고 시끄럽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널리 알려진 만석중 놀이하고 만석중 득도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앞에 있고 발가벗지 않고 있고 대사를 하고, 그러한 점이 이제 만석중 득도기가 다른데, 이걸 놓고 보니까 어떤 의문들이 풀렸나 하면은요, 만석중 놀이와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두 가지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재철 선생이 조사한 거고, 하나는 일제강점 끝나고 해방 전후에서 조사한 최상수 선생님이 조사한 건데, 그 조사 자료를 보면은 만석중이 속락을 썼고 만석중이 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동안 안 풀렸던 문제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만석중 놀이는 대사도 없고 막 뒤에 있고 발가벗었고 그랬는데 왜 김재철이나 최상수 선생이 조사한 자료랑 왜 이렇게 다르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풀리지 않은 의문들인데,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를 딱 놓고 보니까 이것이 이런 것도 있네. 만석중이 둘이 존재하고 막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대사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만석중이 등장하는, 스님으로서의 만석중이 등장하는 연인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 김재철 선생 등이 조사한 것은 아마 안정사에서 행해진 거하고 유사한 개성이나 어느 지역에서의 것들을 조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석중 놀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한 걸 쭉 살펴보니까 안정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그림자 인형극 같은 경우 가치는, 하나는 첫 번째 가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인형극과 그림자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종목입니다. 그런데 안정사에서는 단독으로 7종목을 전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다 합쳐도 5개인데 여기는 단독으로 7개나 지금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 여기서 발견이 된다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불교 포교극, 그러니까 신도 아직 초심자이거나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교적 성격을 띤 인형극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안정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만석중 놀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심오하고. 그래서 어렵고 그림은 멋있는데 어렵고 그렸는데, 안정사의 그림자극이나 인형극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경이 저런 의미였구나.
때로는 여러 가지 보시하는 안락국 대장경 같은 경우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그 부인을 저렇게 던져버리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정도로 절실한가 뭐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그 쉬운 포교국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단순한 관객에 멈추지 않고 함께 인형을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신행의 하나로서 인형극 그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불교 포교국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인형극의 사라진 연행 방식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발로 조종하는 것은 발탈입니다. 이렇게 조종하고 있죠. 여기 이 발에 연결된 팔로 얼굴을 조종하고 양손으로 이 팔을 조종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게 발탈입니다. 그 발탈의 조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어떤 조종 방식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냐면은 삼위일체 조종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구도 치고 인형 조종도 하고 말도 하는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려서 도대체 어떻게 조종을 하는지 가물가물했었는데 화린 선생을 조종하는 방식을 딱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장구로 손을 치고 그러니까 손으로 장구를 치고 발로 이렇게 인형을 조종하고 입으로는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는 식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형을 조종하는 방식 중에 그 말로만 전해졌던 기억 속에 이제 점점 사라져갔던 삼위일체적 조종 방식의 발전된 형태가 현재 안정사의 화린 선생 조종하는 방법 아니면은 말란다 왕문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 그 제 제자들 인형극 하는 제자들 이쪽으로 보내서 여러 신도님들하고 그 다효스님한테 좀 배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림자 인형극의 오랜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이게 일제 때 조사된 만석중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막 앞에 있는가 막 뒤에 있는가 발가벗었는가 아닌가 쉬운가 안 쉬운가 이런 의문들이 만석중 득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안정사에서 전승되는 인형극의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진말입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 정도만 보더라도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나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 하나 나는 그냥 관객이다 그냥 보기만 할래가 아니라 신도들 전체가 같이 준비하고 잘하고 못하는가는 중요하지가 않고 함께 웃고 즐기면서 인형을 제작하고 움직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이게 이른바 구비문화, 구술 전통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구술 전통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가 이 안정사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올 때 3년 내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 때 무서워 죽겠습니다. 차 끌고 혹시 뭐 아니면은 마주치지는 않을까 마주치면은 어떻게 뒤로 뺄까 그 걱정이 되면서도 항상 여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올 때마다 신이 납니다. 오늘은 뭘 새로운 걸 얻어 갖고 갈까 그 다음에 얼마만큼 여러 신도들님들한테 힘을 얻고 갈까 뭐 그런 기대 때문에 오늘도 다소 무서웠지만은 이제 겁내지 않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겁낼 건 없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신도님들이 먼저 빼주시더라고요. 네, 알아서 저놈은 여기 처음 온 나보다 딱 알고 우리 허용호 선생님은 제주도 사람이에요. 예, 여기보다 더 촌놈이죠. 예, 그래서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용호 선생님은 인형극으로 우리나라 단연 최고의 박사님이시고 인형 박사예요. 그런데 어젯밤 주무시는 거 보니까 인형은 안 끌어안고 자더라고. 되게 베개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발표로 우리 연구 책임자이신 또 3층에 나온 우리나라 최고의 또 연구자인 윤동원 선생님 오시고 이렇게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환입니다. 앞에서 김영근 선생님께서 그 안정사의 그 땅설법이 가지고 있는 그 공연 예술적 의미라든가 가치 그리고 특징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고 또 호영호 선생님께서 인형극과 그림자 극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설법에 대한 전체 부분에서 공연 예술적 가치를 얘기하고 또 그림자 극하고 인형극을 하면 저는 뭘 해야 되죠?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예. 그 땅설법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사 신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설법에 대한 공연예술적 가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도분들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행하는 여러 가지 그 민속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농사놀이, 농사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농사놀이 또는 농사풀이라고 한다면 예, 그 농사놀이, 농사풀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통 스님이나 아니면 탁발승 아니면 고사 소리꾼들이 이제 그 농사가 잘 되고 축원하는 그런 풀이의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놀이, 농사풀이 하면 두 번째 그 농악 보시면 뒤에 이렇게 농사 짓는 흉내 내는 거 있죠? 예, 그렇게 이렇게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고사 소리 중에 농사풀이가 있고 그 전남 진도에도 그 덕담으로 하는 그 농사풀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인근한 강릉의 그 학산 오독대기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학산에 있는 오독대기 소리를 가지고 그거를 극화하면서 하는 그 농사 과정을 이렇게 하는 농사풀이가 있어요. 네. 그 이런 농사풀이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처음에 그 농악에서 하는 농사풀이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잠깐 설명하는 고사 소리 중에 뭐 농사풀이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안정사에서 하는 농사풀이 또는 농사놀이를 보고 저는 좀 이렇게 그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농악의 농사풀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원도 농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농악을 하면서 뒤에 판구 형태로 하면서 이제 농사 1년에 뭐 처음부터 이제 그 모를 심고 그 다음에 그 수확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러면 이 안정사 농사놀이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안정사 농사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지 거기에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사 지금 뭐 땅설법과 관련된 부분은 본전하고 별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앞에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안정사 농사놀이를 보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 계시는 신도분들이 워낙 잘하시고 스님 역시 잘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황새 그 동물도 등장하게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상적으로 쓰이는 생활 도구 그 예를 들자면 머리에 조리를 쓰면 새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바로 인근에서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생활 도구를 통해서 그 소도구를 활용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안정사 농사놀이를 보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밭 가는 과정 하죠. 그러면서 밭 가는 소리 하고, 그 다음에 풀 써는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파종을 하고, 밭 메고, 그리고 수확하는 타작하고,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저는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게 신기면 또는 아니면 여기에 계신 신도분들의 생활상하고 생업적인 측면하고 되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학에서 하는 농사풀이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제가 그 이전에 좀 조사했던 것들인데 강릉농학부터 해서 동해, 망상농학, 삼척 조비농학, 삼척 계신 분들은 아마 조비농학 다 아실 겁니다. 쭉 이러한 농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다 이제 그 강원도 농학 같은 경우는 이런 농사놀이, 농사풀이를 합니다. 풀이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종에서부터 수확하는 과정까지를 모의 흉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사 농사놀이하고 그러면 그 농학의 농사놀이, 농사풀이 그리고 학산에서 하는 오덕대기, 학산 오덕대기를 하는 농사풀이가 어떻게 다를까 좀 봤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삼척의 조비농학, 강릉농학 그리고 학산 농사풀이를 보면 이거는 논농사 중심이에요. 여기 신기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는 거는 밭농사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농학에서 하는 농사풀이는 거의 벼농사 중심이에요. 왜 그럴까? 그건 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신기면이 어떤가 한번 봤어요. 신기면의 그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그 토지 중에서 논의 비율이 1%도 안 돼. 예. 밭의 비율이 한 5% 돼요. 예? 이분들한테 그 중요한 거는 생업은 바로 밭농사죠. 그러니까 아까 농사놀이를 하더라도 여기 신기면 안정사에 다니는 신도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농사놀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밭농사 중심의 그 파종하고 수확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업적 조건을 반영한 게 이 안정사 그 농사 그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주 연행 요소의 차이 뭐 좀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겁니다. 이게 그 말이나 노래를 중심으로 연행이 되느냐 아니면 농악 가락이 중심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사 농사풀이나 학산의 농사풀이 같은 농사놀이나 농사풀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농요예요. 농요를 중심으로 가되 거기에 모의 동작을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는데 농학의 농사풀이는 동작이 중심이에요. 거기서 민요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생략이 돼 있고 오히려 장단에 따라 그 흉내내는 동작들이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중심이 되느냐 동작이 중심이 되느냐 할 때 안정사 그 농가풀이 같은 경우에는 농요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들을 연행하는 사람 그 전승 공동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좀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서는 안정사 농사놀이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스님하고 신도분들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농사놀이 같은 경우는 산맥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그 잔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연행되는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역과 마을의 어떤 전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농학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농사풀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동작들을 일체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타작하는 과정 내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장대를 맞춰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되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농학의 농사놀이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의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거는 영이라든가 아니면 풍농을 기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사 농사놀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학산 농사풀이 같은 경우는 농요가 그 학산의 오독대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지정된 것들을 공연화된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해서 농사풀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재창출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그 안정사 농사놀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농악 때나 아니면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학산 농료 보전에서 했던 농사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구성돼서 짜여진 게 강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와는 달리 안정사 농사놀이는 이게 뭐 들어가고 빼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열려있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연결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아까도 뭐 저기 그 김영근 선생도 얘기했고 허영원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그 참여하는 그 참여도가 다른 그 전통 공연 예술하고 달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악에서 농사풀이를 한다면 그 농사풀이 하는데 관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연습되어져 있지 않고 짜여지지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춤춘다 그러면 쫓아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공연으로 이제는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사 여기 농사풀이나 농사놀이를 보면 그 하다가 아라리 하는 할머니 나오세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저기 농사놀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아리하가 부르시면 돼. 예? 그리고 못 부르면 못 부르는 대로, 부르면 부를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신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그 뭐 시의원님 오셨다가 그냥 뭐 그 붙잡혀가지고 자투질 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투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분들 아니면 거기 우리 일상 속에 친하게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좀 자유롭고 이런 그 관중들과 소통하고 신도들이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공연 예술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정말 좀 잘 좀 그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신도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스님도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와 관심 있는 그 외지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물적 후원도 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 이용해서 정말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연을 만들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앞에 두 분이 너무 좀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예. 네, 윤동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안정사하고 인연을 맺은 게 사실은 윤동환 선생님 때문에 그랬어요. 2018년에 성주대제 할 때 전화를 걸어서 성주대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 너도 관심을 갖고 와라. 그때 이제 약속이 있어서 저 그때 못 나오는데 그래서 안정사에 대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삼척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되게 좀 안 좋아하시는지 우리 김도현 선생님도 그랬고 윤동환 선생님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 거 연구하는 것을 좀 잘 안 알아주는 경향이 있는가 봐. 그래서 자꾸 이제 네가 외지 사람이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 이렇게 와서 좀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농사놀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 보이는 상두산 산매기의 농사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상두산 산매기 같은 경우는 신중신 일대기 중에 이제 신중이 이렇게 주유하면서 상두산 산매기를 보고 거기서는 뚝대 부분을 합니까? 뚝고사? 산맥은 듣고 들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신주기 대기에서는 그 뚝도사는 그때 가서 서울 살 때 그 부분을 그냥 발췌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청중들이 뭐 집에 눈을 지지 감고 있거나 이러면은 뭐 근육국 같은 걸 해가지고 관중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신주기 일대기 속에 그리고 좀 전에 윤학 교수님 하신 거는 제가 봐서 세금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가장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영등이라든가 신중시 일대기 하면 신중시 주유를 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 강원도 산간 쪽에 약간 영등고사를 지내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영등날에 유점 치는 거 있거든요. 고사 지내고 유점 치고, 뭐, 그다음에 농사놀이를 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 왔다가 뭐 산만대기 넘어가다 보니까 봄에 꽃노래 이제 입맛을 해가지고 하는 뭐 산놀이 하더라.
그래서 그 속에서 어느 구슬을 이제 아무거나 뽑아서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산맥이 농사놀이, 산맥도 농사놀이, 2월 초하루 연극 때도 농사놀이, 그래서 이제 한강이나 뭐 결혼식 때 즉흥적으로 하는 농사놀이, 이렇게 이제. 네, 저런 걸 보충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상두산의 산매기도 그 다음에 땅설법도 결국 신도분들이 이제 전승자들이 겹치는 문제여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면 땅설법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지역의 상두사 산매기도 중요하고 우리 김도현 선생님이 또 연구하고 있는 영동고사도 중요하고 하여튼 요 안일이 요 일대 신기 일대가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전통 민속의 보고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 안정사를 중심으로 한 요쪽 일대를 중요한 무형유산의 어떤 보고로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농사놀이만 떼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그냥 땅설법에 넣어서 한번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신일아 선생님께서 안정사 땅설법의 삽입가요 수용 양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일아 선생님은 원래는 이제 국악 중에 피리를 전공을 하셨어요. 이제 국악을 하시던 분이신데 이제 여기 전북대 하만희 선생님 밑에서 박사학위도 받은 연구자이기도 하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강릉단오제 이수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전통을 하시는 분이어서 이 음악의 전문가라서 이 음악 쪽으로 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이 강릉에 있어서요. 사실 여기 오기가 좀 쉽고요. 제가 그 삼척에서 초등학생들을 몇 학교를 다니면서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삼척은 좀 낯설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저도 이 땅설법을 제일 처음 알았던 게 윤도환 쌤 때문에 알았고 2018년부터 다녔는데 전 사실 이게 제 거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신기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네,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앞에 세 분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할 말은 네 하는 걸로. 그래서 가장 지금 전통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안정사에는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행 주체이신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말은 어쨌든 저희가 설법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굿을 보러 가도 이 관객들이나 신도분들이 같이 연행을 하거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이 연행에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사실 땅설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도들을 어떻게 교화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있어서는 여기는 워낙에 공동체가 공고하게 돼 있어서 네 그 점에서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안락국 태자경에 대한 이제 연행 요소인데요. 안락국 태자경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연행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국 태자경의 연행 요소는 말과 소리, 음악, 춤, 동작, 장엄이 있는데 말은 뭐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도강을 하시거나 중간에 아까도 누가 강간을 하셨죠. 강을 하셨는데 중간에 강의를 하시는 것들 그리고 소리는 도창이나 영불 그다음에 삽입가요를 소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악기가 연주하는 것을 음악으로 봤고요. 춤은 작법이나 신도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작은 뭐 표정,
손짓, 발짓, 몸짓. 네, 그리고 장엄은 저희가 이제 안락구 태정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림이나 그림을 받쳐놓는 뭐 경장거, 경거대 이런 것들을 네, 장엄으로 해서 이렇게 6가지의 연행 요소를 봤습니다. 제가 안락국 태자경의 연행을 구조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3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도강을 하시고 장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노래를 같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법을 17회로 받고 그다음에 삽입 가요 연행을 16회로 봤는데요. 이 삽입 가요 안에는 제가 연불을 사실 넣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연불은 가요가 아닌데 제가 연불을 가요로 넣은 이유는 스님이 물론 혼자 하시는 것도 있어요. 계문계나 차교권, 육법공양 같은 건 혼자 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그 매그거 받는 형식의 노래로 그 연불을 같이 많이 부르시잖아요. 뭐 부모 은중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같이 매기고 받으면서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그냥 가요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연불은 가요가 아니죠. 그리고 민요 같은 경우는 강원도 아리랑, 창부타령, 뱃노래, 그 삼척 미나리, 그 여기서 미나리라고 하시는데 이 강원도 거는 이제 메나리 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정선 아라리 우리가 그냥 아라리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아라리라고 하는데요. 외지 사람들이 아라리라 그러면은 정선을 붙여줘야 아 그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개의 민요가 같이 이제 연주가 되는데요. 보면 이제 스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세금이 이건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다가 뭐 그러니까 법칙이 없는 거죠. 줄거리가 우리가 판소리를 같은 걸 들으면 중간에 물론 이 민요것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하다가 갑자기 신나면 사실 땅설법 하다가 트로트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세금을 넣어주는 거. 네, 이게 가장 그 땅설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땅설법은 신도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삽입가요를 부르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같이 들어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땅설법에 이제 연행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그 연부를 같이 외우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 머릿속에 새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연행 주체로서 이 땅설법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제가 소피가 마려워서 빨리 끝냈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1부 2021년 전통예술 보건 및 재현사업의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의 속강 문화 복원이라는 학술대회를 하고 있고요. 1부 주제 발표가 마쳤고 10분간 쉬었다가 2부,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주제 발표가 있었고 2부는 이제 보통 학술대 같으면 이제 발표한 것에 시비를 다투는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삼척문화원에서 했던 것은 전형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학술대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오늘은 이제 전승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이제 논문을 완성해서 학회 투고를 해서 또 그쪽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 시비는 나누고, 오늘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전승자들에게 도움이 될 말들을 우리가 해드리는 게 오늘 학술대의 컨셉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은 패널 토론이라고 했지만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설법을 사랑하고 또 땅설법을 아직 접하지 못하셨지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세 분 초청해서 좋은 말들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이 사업의 진짜 대표는 이제 하만희 교수님, 전북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무형문화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우리 발표한 사람들 다 국내용이고 이 하만희 선생님은 세계적인 분이세요. 세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오늘 이렇게 보시고 아마 대단히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지 뭐 소감도 들어보고 또 이런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좀 이런 세계적인 학자분의 시각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기대됩니다. 하만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전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6시 20분 차를 타고 일단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강릉 왔다가 강릉에서 일로 왔는데 아주 그냥 정말 오래간만에 전 사실 삼척이 낯설진 않거든요. 제가 답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어서 삼척은 늘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안정사는 처음입니다. 네. 오늘 또 특히 땅설법이 저한테는 참 낯설은데 제가 사실은 우리 스님 하시는 거를 이렇게 화면 뭐라 그러죠,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많고 그래서 미리 사실은 봤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거 왜 나한테 이게 낯설지 않으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여기 딱 앉으면서 제가 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들이 절에 다니셨거든요. 전 할머니가 이제 많습니다. 뭐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라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사셨는데 그 할머니들이 또 제가 제일 큰 그러니까 아기가 집안에 몇십 년 만에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딸이라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늘 절에 갈 때마다 제가 쫓아다녔는데 할머니 치마꼬리 잡고 들었던 그런 우리 스님 소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사실은 서울 근방에 있는 절에서 이걸 했었던 건데 그 당시는 어리니까 제가 땅설법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스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노래 맞추고 할머니들 이렇게 좋아하시고 듣고 했던 거를 저도 어렸을 적의 기억이 아주 어린 학교 다니기 전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들으면서 우리 내 속에 내 몸속에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거를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화면 볼 때까지는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저기 제가 민속 이 현장에 가서 들은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와서 제 어릴 때 아주 어린이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한국 굉장히 불교지만 이게 불교의 설법을 하시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대대로 아주 쉽게 쉬우면서도 또 우리 신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전통이고 이거를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보겠어요? 아니면 뭐 인도에 가서 보겠어요? 아무리 불교의 시작이 인도고 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한들 그런 데서 절대로 보기 힘든 우리의 가라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림자 놀이도 그렇고 인형극도 그렇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앞으로 꼭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같이 확산을 했으면 좋으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세 분 우리 앞에 네 분 학자님들이 전부 다 진정성 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학자도 있고 좀 이렇게 이제 중견의 학자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터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그 우리 스님의 그 전략이 저는 참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조금 내보여준다라고 아까 아닌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런 것들을 농익어서, 그러니까 학자들도 사실은 좀 익어야 되죠. 자기가 논문도 빨리 쓰고 싶고 뭔가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거를 좀 잠재워서 농익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가치가 그러는 사이에 저는 스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조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 이게 이렇게 발굴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여기서 쭉 해오시던 거지만 이게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이게 잘못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바깥 학자들은 아무리 학문적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이 그 본질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껏해야 뭐 2018년 혹은 뭐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오래된 여기 계신 신도님들처럼 그 선대로부터 우리 스님처럼 그런 그 이렇게 익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오랫동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라는 걸, 그리고 또 공연이 아닌 이렇게 같이 숨 쉬면서 우리 신도님들이 할 때 그때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를 어디 이렇게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밖에서 공연하는 거를 좀 더 자제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하실 때 과거에서처럼 했던 방식으로 그때는 그러나 크게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삼척도 찾아오는 거고 안정서도 찾아오는 거고, 그래야지 안정사의 문제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이게 확산의 방법이 이 안정사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필요하다. 이걸 함부로 뭐 전통 공연 어디서 이거를 그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 가서도 해야 되고 어디서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자제하고 실제 이 현장을 그러니까 현장도 우리 스님과 신도님들이 어우러져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좀 아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해녀라고 혹시 아시죠? 제주도 해녀. 제주도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서 갑자기 막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제 그 해녀 이렇게 등재될 때도 같이 갔었는데 해녀분이 오셔가지고 막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주도를 이제 몇 번 가봤는데. 해녀들이 그러면은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하고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 굉장히 행복하셔야 될 텐데 거꾸로 행복 지수는 다 거꾸로 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함부로 이제 이 신도님과 우리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상업화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우려들이 제가 이제 제주도를 보면서 좀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녀왔던 대대로 했던 것들을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이거를 널리 알리는가, 이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죠. 1, 2년 안에 좀 절대로 안 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안정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안정사의 스님과 신도들이 중심이 돼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학자들이 도와주는가. 지금 앞에 4분 발표하신 그분들은 믿으셔도 되거든요. 아주 굉장히 진정성 있고, 이렇게 조금 하고 말다가 이렇게 떠나고 뭐 이렇게 자기 논문 하나 쓰고 끝하는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게 어디까지나 학자들은, 연구자들은 도와드리는 거니까 실제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옛날보다 더 행복하게 이 안정사의 땅설법이 이게 또 유명해지고 확산되고 하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 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이라 그럴까? 이런 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은 또 한 가지 예를, 일어나서 나더러 이제 가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국에 살인데 그 할머니의 이제 부엌이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그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관광 코스가 아주 유명한데 1년에 딱 2번만 문을 열어요. 1년에 딱 2번만.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은 산골, 이 삼척보다 더 산골인데 거기 가려면 한 며칠 걸리는 곳이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기자 명단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1년에 딱 2번. 왜냐면 할머니의 부엌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건데 그 할머니 부엌에 기껏 들어가야 10몇 명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0몇 명 끝. 그러고 다음 기다리고 10몇 명 끝 하니까 그러고 더 이상 못 하신대요. 왜냐면 할머니나 그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돕는 거죠. 홍보도 해주고 그 대신에 함부로 이게 망가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설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가면서 사실은 저는 오늘 보고 굉장히 우리 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기억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신앙 공동체의 불교 절에서 했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에 정말 기뻤고 놀랬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연구자분들, 학자분들이 아마 같이 여러 방면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전북대 하만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이죠. 너무나 흔해져 버리면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이건 뭐 우리가 공연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공연 서울에 부른다고 가고 하면은 자꾸 이게 좋을 수는 있으나 더 값어치가 없어진다. 우리 스님도 많이 그걸 걱정하세요. 자꾸 학자들 오고 하니까 우리 신도님들 바람에 옆구리에 바람 든다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저놈의 도로공사가 그쵸? 그래서 참 그런 시급성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주려면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 안정사에서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시니까 우리 신도님들 뭐 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해오신 대로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조사 갔더니 한 100년 된 장구예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잔뜩 온다고 거기다 뺑기치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촌스럽단가. 그냥 있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나무가 얼마나 이쁩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즘 절 가면 개금한다고 하고 단청 지는다고 하고 다 쇠로 한 거면 너무 멋이 없어. 그냥 이렇게 세월의 때가 묻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안정사에서 촌스러울까봐 막 이렇게 꾸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김도현 선생님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삼척 내에서 뭐 여기도 신경 써줘야 되고 사마사도 신경 써줘야 되고 하니까 연구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삼척에 정말 귀한 일꾼이시고 연구자이신데 또 삼척 사람들은 이분의 진가를 또 못 알아주는 그런 아쉬움이 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김도현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사의 짐꾼. 김도현입니다. 내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1990년 정도에 이제 석사학위 받고 나서 지역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한다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부르니까 안 돼 있는 거 연구 안 된 거 있으면은 이사부라든가 뭐 이런 연구 안 된 거 있으면은 또 김도현 네가 그거 안 하고 뭐 하나 하고 저를 욕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2018년에 이제 땅수법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할 때 왔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마사 수륙체에 모니터링 하러 오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못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이슨한테 여러 번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남 미래대원사에서 할 때 그때가 사실 엄청 추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차를 몰고 성남까지 가서 그 소지 올리는 거 끝날 때까지 그 밖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처음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수륙제든 영산제든 뭐 예수제든 간에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라이브하고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 이후에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슨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게 동참을 열심히 하는데 왜 글을 안 쓰느냐, 빨리 늦어갖고 이런 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예를 들어서 산매기 같은 경우에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산매기 조사하는데 거의 제가 한 15년 이상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매기 현장 사례 조사하고 고민하고 특히 가장 고민됐던 게 산에 대한 개념. 산이 저는 분명히 마운틴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마운틴, 산신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사례를 조사하고 규명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 상주한 산매기를 보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무수박해 논문을 싣고 그러면서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정사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의례와 사실은 두 가지죠. 불교 의례와 그 안에 내재된 땅설법 이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는데 이런 특히 이제 땅설법을 메인으로 내세우더라도 사실 이제 불교 의례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땅설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안에서 연행되는 그 개별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까 네 분 발표자께서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학술적으로 또 문화재로서 또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가치를 가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조사가 일단 잘 돼야 됩니다. 도구와 함께.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례라든가 도구라든가 또 설탕이라든가 뭐 경전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규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서 이 안정사의 땅설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제가 집은 제주도입니다. 그 제주도의 어르신들, 허용호 선생님도 집이 제주도 행원이 아주 좋은 데인데, 예. 저희 제가 집은 모슬포 쪽입니다.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곳은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는 우리 허용호 선생님들 동네고, 제가 집 동네는 옥상에 올라가면 태평양이 그냥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분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거의 90한 100살까지 사십니다. 끊임없이 이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0살까지 갑니다. 어제는 어디 갔다 왔냐? 어제는 서산에 갔다 왔습니다. 서산 웅돌이라고 하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천재를 지냈는데, 어떻게 일이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참고를 갔다 왔는데, 그 웅돌이 노인 회장님이, 웅돌이는 가로림만이라 그래갖고, 갯벌이라서 이제 조개 채취를 합니다. 근데 조개 채취를 노인 회장님도 조개 채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조개 채취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요양원 가는 거지 뭐. 요양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조개 채취를 힘들더라도 조개 채취라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안정사 신도분들이 지금 이제 뭐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전선 과정에서 빨리 뭐가 돼야 되는데 또 나이가 드셔갖고 계속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세계적인 어떤 유네스코로 될 수 있는 문화유산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로운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제주도 분들처럼 그래서 웅돌이 노인회장님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더 그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땅설법의 세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부탁한 것은 그 안전사 땅설법을 앞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말을 할 수 있을까, 도움말이 될까, 뭐 이런 걸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안정사 같은 경우에는 다이스님, 그 다음에 신도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에서 결정한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참여성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어떤 사례로서 이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한 불교 의례와 그다음 땅설법이 잘 융합되어서 전승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륙제라든가 영산제가 국가문화재가 되고 시도문화재가 되어서 전승되고 있지만은 너무나 이제 그 의례적인 측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벤트적인 측면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내재된 어떤 그런 의미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이제 연행되는 경우가 설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안정사의 어떤 불교의 땅설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설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들, 지화라든가 이번에 했던 그 7층 보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보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수리하고 또 설단에 올리는 어떤 음식물들도 이 지역에서 나는 그 토산물을 가지고서 신도분들이 직접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배치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요소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적인 조사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돼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느 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수륙제 국가문화재입니다. 근데 장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웃소싱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갖다 겁니다. 사마사 얘기는 아닙니다. 사마사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국가문화재 되자마자 한 2, 3년 지나서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국가문화재인가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님 모든 걸 직접 만드시고 우리 신도분들 직접 바로 고임사 하시고 놀랍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좀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분야의 학자들이 지금 안정사 땅설법에 관심을 가지고 보러 오고 동참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사 땅설법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례와 땅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요소는 불교 의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연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그 교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번에 성주대제 할 때 오신 학자분들이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연희라든가 무속이라든가 구비문학이라든가 이걸 하신 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사실 불교의례라든가 유교의례를 하신 분들 자체가 거의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전공자들을 좀 많이 오게 하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저희 어떤 덕이 모자르고 성의가 모자라고 아마 못 온 것 같습니다. 저희 1차적으로 저희 책임으로 생각하고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반성하지 않고 불교 의례와 그 다음에 유교 의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러한 연희, 불교 의례, 유교 의례 등등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 포교의 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민속신앙이라든가 유교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땅설법에 이제 내재되어서 이제 전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거, 그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널리 전파하는 것 자체가 1차적인 목표이다라고 했을 때 환경이라든가 능언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경전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과 이런 땅설법의 요소들 또 민속 신앙의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이러한 연구가 이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땅설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재된 가치가 어떤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걸로 해서 널리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요소들도 한번 아까 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할 문제고 어떻든 간에 지금 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도님들, 다혜스님 그리고 우리가 늘 연구 조사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네 분 교수님과 그다음에 토론자로 오신 하만희 교수님 비롯해서 아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능력 있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안전사 땅설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사 땅설법의 어떤 미래를 밝혀하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에서 열심히 뭐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름나게 연구를 열심히 하신다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김도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뭐 보시면 되게 진지하게 고민도 많으시고 많은 내공도 쌓으셨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설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까 우리 김도현 선생님도 힘이 닿는 대로 또 우리 연구진들도 힘이 닿는 대로 엊그제 오셨던 우리 김원선 교수님도 저희 지도교수거든요. 예, 선생님도 힘이 닿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원력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신도부님들도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전승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진 학자이시고 한예종의 교수이시고 사실 이제 탈춤을 전공을 했어요. 탈춤을 전공하셨고 또 이런 전통 연희의 어떤 극단의 대표여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다여스님의 꿈이 이런 아이들이 좀 배워서 혹시 그 중에 또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 또 법주 스님의 대를 이을 만한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을까. 지금 가장 문제가 법주 스님의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 깎는 게 이제 또 부담스럽고 하니까 제주는 있는데 이제 머리 깎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혹시 이렇게 알려진다면 그 중에 이제 또 불심이직하신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또 그런 기회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윤 선생님이 오늘 토론도 좋은 말씀 하시겠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강의했을 때 이제 다음부터 이런 의뢰가 있으면 학생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보내서 참관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인연이 닿는다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박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미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다 많이 해주셔서 그냥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땅설법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만나봤습니다. 김영근 교수님이나 윤동환 선생님이나 이제 허은 교수님이나 다 저한테 꼭 봐야 된다.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영상을 봤는데 공연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 너무 가치가 있다는 건 정말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가치가 일단은 이제 여기 계신 신도분들께서 같이 즐기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시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셨고 그리고 정말 그거를 즐기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셨어요. 공연을 통해서. 근데 사실 지금 뭐 국가무형문화재다라고 해서 이렇게 뜨르르하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 단체들도 사실 여기 계신 신도님들만큼 즐기고 있나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그쪽에서 저는 물론 그렇게 계신 단체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걸 가지고 그렇게 즐기고 계신다는 게 전 너무 이제 좋아 보였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앞으로 더 이제 외부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또 좋은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붙으셨으니까 굉장히 유명해지겠죠. 제가 딱 봤었을 때도 저건 정말 공연에 쓰고 싶다는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저는 이 공동체가 이제 여기 신도 선생님들 전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사실 내가 즐기고 우리를 표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거를 깨는지 않게 연구자 선생님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최대한 그 환경을 함께 지키면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여기 스님께서 이제 계속 오랜 세월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계속 전 콘텐츠가 개발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깊이 있게 공부는 못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신도 선생님들께서 즐기면서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식으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그게 더욱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매년 4월마다 여기 굉장히 크게 열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학생들이랑 한번 같이 와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연희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기능적으로만 약간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장구를 치면 일단 팝법부터 하루 종일 10시간씩 치고 똑같은 거 10시간 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는 거를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주력이나 춤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걸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림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극을 가지고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좀 신박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영감을 받고, 이제 물론 여기 안정사에서 이제 했었던 연애 형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다고 출처를 밝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교류가 되고 그러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꼭 4월달에 꼭 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수 교수님은 춤을 잘 춰요. 네, 탈춤꾼이니까 이따가 한번 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산조 출연으로 한번 간창이 아니고 간무로 그렇게 한번 할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선생이 브레이크 춤을 어렸을 때는 또 그쪽 힙합 댄스 그쪽에서 아주 춤꾼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지 안 됐는데 우리 할 때 예. 호선무들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호선무 그걸 제가 맨날 못 하고 호선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녁에 잘하시면 호선무를 한번 좀 다음에 우리 할 때 좀 끼워 넣어주시면. 아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부 패널 오늘 하마이 선생님 멀리 전주에서 올라오셨고 또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이쪽 작업을 많이 하셔서 가치가 충분히 있고, 오히려 이렇게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알리려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충분히 하면은 충분히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세련되게 할 것이 없이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김도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애를 쓰시면서 산매기 작업들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땅설법도 중요하지만 땅설법뿐만이 아니라 안정사가 갖고 있는 재들이 다 중요하더라고요. 성주 대제만도 정말 문화재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설법을 포함해서 안정사가 갖고 있는 어떤 무형유산 전체를 다 우리가 다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거 7층 탑
요거 한 칸 드는데도 엄청나게 힘든데 저거 우리가 도와줘야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추린이 있고 도와가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윤 선생님이 이제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술적으로만 얘기를 했죠. 즐긴다.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안 보이는 이면에는 신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웃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심이 가장 중심한 핵심 엑기스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토론 맡아주신 세 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2부가 끝났고 잠시 이제 자리 정돈해서 이제 다효스님과 제가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